미소 짓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던 한 남자는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낡은 즉석 카메라 하나를 장만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실 소파에 앉아 타이머를 맞춘 뒤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잠시 후 인화된 사진을 확인한 그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진 속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의 뒤쪽, 그러니까 소파 등받이와 벽 사이에 좁은 틈새에 낯선 여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의 반쪽만 내민 채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소름이 돋았지만 남자는 중고 카메라의 고장이나 필름 오류일 것이라 생각하며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낮에 찍었던 사진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을 켜고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사진을 다시 펼쳐보았다. 사진 속 모습은 낮과 똑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남자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낮에 찍은 사진 속 자신의 뒤에 숨어있던 그 여자가 오늘 밤 침대 밑에서 똑같은 얼굴로 그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 15층 집으로 돌아온 한 남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문득 복도 창밖으로 방금 타고 올라온 엘리베이터가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15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가 엘리베이터를 불렀나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거실에서 쉬고 있던 남자는 현관문 밖에서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이 돋은 남자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확인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 시선을 아래로 내린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문 앞에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높이에 맞춰 사람의 손만이 허공에 떠 있는 채 도어락을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나와 아내 그리고 4살 된 딸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우리 가족을 시작으로 친척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아직 4살인 내 딸은 죽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서인지 오랜만에 온 할머니 댁이 마냥 신난 듯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뜰에 있는 우물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는 딸을 발견했는데 위험할 것 같아 급히 딸을 데려왔다. 그러던 중 영정사진 속 할머니를 바라보던 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 할머니 사진만 장식해 놓은 거야? 딸에게는 그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었지만 어른들에게는 괜히 마음이 아픈 말이었다.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 친척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 딸도 이 정도 설명이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응? 천국은 우물 속에 있는 거야? 몇 년 전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흉가에 친구들과 함께 공포체험을 하러 가게 되었다. 인원은 나와 친구 A, 그리고 B까지 셋. 흉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평소처럼 시시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낡은 대문을 지나 흉가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 집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혼자 살던 남자였다며? 진짜 안타깝다. 살해를 당했다던데? 나라면 저승에도 못 갈 것 같아. 범인도 아직 못 잡았다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내부는 깨끗했고 분위기는 음침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귀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너흰 뭐 봤어? 아니, 난 아무것도 못 봤는데. 너는? 나도. 결국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안도했지만 나만은 조금 아쉬웠다.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쇼핑이라 그런지 나도 신났고 친구들도 신났다. 가는 길에 편하게 가고 싶어 친구들과 난 택시를 타기로 했고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탔고 내 친구 3명은 뒷자리에 탔다. 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은 갑자기 큰 웃음을 내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별로 웃긴 이야기도 아닌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웃길래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봤다. 친구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조금 뒤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서 있는데 친구 중 하나가 아, 나 저 옷 사고 싶어.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저씨
라고 말하며 어떤 의류점에서 꺼내놓은 옷을 가리켰다. 별로 이쁜 옷도 아닌데 굳이 내리면서까지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백화점에 더 이쁜 것이 많다며 거기서 사자고 하자 내리자는 친구 말고도 나머지 친구들 역시 내리자고 난리다. 친구들이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 너희들만 내리라고 난 백화점에서 내리겠다고 한 뒤 말리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계속 탔다. 친구들은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난 크게 떠들었다.